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자녀가 결혼한 부모님이라면 반드시 들으셔야 할 내용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가족 관계를 상담하고 연구해 오면서 수없이 많은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의 시작점에는 항상 같은 패턴이 있었습니다. 바로 부모의 말 한마디였습니다. 당신은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좋은 의도로 말했는데 왜 저렇게 예민하게 반응할까? 내가 뭐 잘못 말한 것도 없는데 왜 며느리가 나를 피할까? 내 아들, 딸 걱정해서 한 말인데 왜 사위나 며느리가 섭섭해할까? 그렇습니다. 당신은 좋은 의도였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도가 좋다고 해서 모든 말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좋은 의도가 당신의 가족을 서서히 갈라놓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세 가지 말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며느리나 사위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세 가지 말입니다. 이 말들은 당신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일 수 있지만 그 말을 들은 사람에게는 평생의 상처가 됩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결국 당신의 자녀와의 관계마저 무너뜨립니다. 당신은 지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이, 그 정도 말 가지고 뭐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하지만 저는 상담하면서 수없이 봤습니다. 명절 한 번, 단 한 번의 만남에서 시어머니가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며느리가 3년 동안 명절에 오지 않는 것을, 장인어른이 한 번 던진 농담 같은 말 한마디 때문에 사위가 아예 가족 모임을 피하게 되는 것을 당신은 말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벽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벽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높아집니다. 당신이 그때 그 말은 그냥 한 말이야 라고 변명해도 이미 늦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당신의 말 한마디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며느리와 사위는 당신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과 혈연으로 연결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자녀를 사랑해서 그 사랑 때문에 당신의 가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매우 섬세하고 쉽게 깨집니다. 당신의 자녀에게는 엄마 아빠가 좀 그래도 뭐 어때 내 부모인데 라는 무한한 용서의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와 사위에게는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당신은 사랑으로 연결된 가족이 아니라 의무로 존중해야 하는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던진 말 한마디는 그들에게는 용서할 수 없는 선을 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들은 원래 그래. 네가 이해해줘야지. 우리 딸은 어릴 때부터 그랬어. 네가 좀 맞춰줘. 당신은 이 말을 무심코 했을 겁니다. 당신은 그저 자녀를 감싸주려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며느리나 사위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이 집안에서는 내가 무조건 참아야 하는 사람이구나. 내 배우자의 잘못은 언제나 나의 책임이 되는구나. 나는 이 가족에서 영원히 이방인이구나. 당신이 이 말을 하는 순간 당신은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네가 참고 맞춰라. 이것이 바로 당신이 전달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의 자녀는 정말 변하지 않아야 할 존재입니까? 당신의 자녀는 성장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입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 맞춰가며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이 말을 하는 순간 당신은 그 성장의 가능성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자녀를 영원히 어린아이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며느리나 사위는 이 말을 듣고 무엇을 느낄까요? 좌절입니다. 절망입니다. 아, 이 사람은 평생 변하지 않겠구나. 그리고 이 집안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들은 당신의 자녀가 아닌 당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실제로 이런 사례를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한 며느리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남편이 저녁에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소리를 지르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우리 아들은 원래 술 먹으면 그래. 네가 좀 이해해줘. 스트레스가 많은가 보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며느리는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집안에서는 남편이 무슨 짓을 해도 제가 참아야 한다는 것을, 저는 영원히 이해하는 사람, 참는 사람으로만 남아야 한다는 것을, 당신은 지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 감싸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아닙니다. 감싸주는 것과 무조건 편들어주는 것은 다릅니다.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고쳐주고 성장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우리 아들, 딸은 원래 그래 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자녀의 성장을 막는 동시에 며느리나 사위에게 평생의 짐을 지운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안은 원래 이래. 우리 집 분위기가 그래. 우리 가족은 다 이렇게 지내왔어. 너도 적응해야지. 당신은 이 말을 자연스럽게 했을 겁니다. 당신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문화였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 말을 듣는 며느리나 사위는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나는 이 집안의 문화에 무조건 맞춰야 하는구나. 내 생각, 내 감정, 내 방식은 여기서 아무 의미가 없구나. 나는 이 집안의 일원이 아니라 손님이구나. 당신이 이 말을 하는 순간 당신은 명확한 서열을 만든 것입니다. 우리 집안의 방식이 정답이고 너는 그것에 맞춰야 한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만든 서열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집안 문화가 정말 그렇게 완벽합니까? 당신의 방식이 유일한 정답입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두 집안의 문화가 만나서 새로운 가족 문화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우리 집안은 원래 이래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그 가능성을 차단한 것입니다. 당신은 며느리나 사위의 집안 문화를 무시하고 오직 당신의 방식만을 강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한 사위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희 장인어른 댁에 가면 모든 남자들이 거실에 모여서 크게 이야기하고 여자들은 부엌에서 일하는 분위기예요. 저는 그게 불편해서 부엌에 가서 도와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장인어른께서 우리 집안 남자들은 원래 이래. 넌 그냥 여기 앉아 있어 라고 하셨어요. 그 사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집안에서 제가 아무리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려 해도 결국 제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그저 이 집안의 방식에 맞춰야 하는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당신은 지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집안 방식이 있는데 그걸 존중해야 하는 거 아닌가? 물론 존중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존중은 쌍방향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집안 방식을 강요하는 순간 당신은 상대방의 방식을 무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시는 결국 깊은 원망으로 돌아옵니다. 진정으로 가족을 사랑한다면 우리 집안은 원래 이래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너희 집안은 어땠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서로 편할 수 있을까? 이것이 진정한 가족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파괴적인 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내 시어머니 장인어른인데, 그래도 부모인데 그 정도는 이해해 줘야지. 당신은 이 말을 할 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도 이런 생각일 겁니다. 나는 부모니까 존중받아야 한다.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배려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 말을 듣는 며느리나 사위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이 사람은 부모라는 지위로 나를 억압하려고 하는구나. 나는 이 집안에서 영원히 아랫사람이구나. 내 감정과 의견은 언제나 무시당해도 되는구나. 당신이 이 말을 하는 순간 당신은 관계를 완전히 파괴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존중을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존중은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중은 행동으로 얻어내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는 부모인데 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나는 존중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 말은 단순히 불편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심리적 폭력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명확한 권력 관계를 설정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위이고 너는 아래다. 그러니 너는 나에게 복종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이 말의 본질입니다. 저는 실제로 이런 사례를 상담했습니다. 한 며느리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시어머니께 조심스럽게 제 의견을 말씀드렸어요. 명절 준비가 너무 힘들어서 조금 간소하게 하면 어떻겠냐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그래도 나는 네 시어머니인데 그 정도도 못해줘? 라고 하셨어요.
그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제가 어떻게 느끼든 결국 이 집안에서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당신은 지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이 차이가 있는데 어른을 공경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물론 공경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공경은 강요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공경은 존경스러운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래도 부모인데 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존경받을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 아들, 딸은 원래 그래. 둘째, 우리 집안은 원래 이래. 셋째, 그래도 부모인데. 이 세 가지 말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두 당신의 방식, 당신의 기준, 당신의 권위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감정, 의견, 존엄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말입니다. 당신은 이 말들을 하면서 무엇을 얻으려 했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자녀를 보호하고 당신의 가족 문화를 지키고 당신의 권위를 세우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당신은 며느리나 사위의 마음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당신을 피하게 될 것입니다. 명절에 오기 싫어할 것입니다. 당신과 대화하기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비극적인 것은 당신은 결국 당신의 자녀마저 잃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자녀는 배우자와 부모 사이에서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결국 지쳐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저는 당신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당신의 권위를 세우고 싶습니까? 아니면 따뜻한 가족 관계를 만들고 싶습니까? 당신은 며느리나 사위를 복종시키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들과 진심으로 가까워지고 싶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방식을 관철시키고 싶습니까? 아니면 자녀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를 바랍니까? 저는 상담하면서 수없이 많은 부모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저 우리 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이 화목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분들의 행동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분들은 자녀의 행복보다 자신의 권위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가족의 화목보다 자신의 방식을 더 고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자녀는 멀어지고 며느리와 사위는 등을 돌리고 가족은 흩어졌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말해야 하나?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하나? 아닙니다. 당신은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말해야 합니다. 우리 아들, 딸은 원래 그래.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우리 아이가 너한테 그렇게 했구나. 미안하다. 내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 우리 집안은 원래 이래.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우리 집은 이렇게 해왔는데 너희 집은 어땠니? 우리 서로 편한 방법을 찾아보자. 그래도 부모인데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가 부족해서 미안하다. 내가 더 노력할게. 이것이 진정으로 존중받는 부모가 하는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며느리와 사위는 당신을 존중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과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법적으로만 당신의 가족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당신을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단, 당신이 그럴 만한 사람일 때만 그렇습니다. 존중은 강요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존중은 행동으로 얻는 것입니다. 당신이 며느리나 사위를 진심으로 대하면 그들도 당신을 진심으로 대할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면 그들도 당신의 의견을 존중할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따뜻하면 그들도 당신에게 따뜻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권위로 누르고 강요하고 무시하면 그들은 당신을 피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당신은 외로운 노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께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며느리나 사위와 대화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원칙입니다. 첫째, 자녀를 감싸기보다 중립을 지키십시오.
당신의 자녀가 잘못했을 때 무조건 감싸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우리 아이가 그렇게 했구나. 속상했겠다. 내가 아이한테 이야기해 볼게. 이렇게 말하는 순간 며느리나 사위는 당신을 신뢰하게 됩니다. 당신이 공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둘째, 당신의 방식을 강요하지 말고 질문하십시오. 우리 집안은 원래 이래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너희 집은 이런 건 어떻게 했니? 우리 어떻게 하면 서로 편할까? 이렇게 질문하는 순간 상대방은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는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당신과 함께 해결책을 찾으려 할 것입니다. 셋째, 권위를 내세우지 말고 먼저 양보하십시오. 그래도 부모인데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가 생각이 짧았구나. 내 말이 맞다. 다음부턴 그렇게 하자. 이렇게 말하는 순간 당신은 진정한 어른이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당신을 진심으로 존경하게 됩니다. 당신은 지금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왜 내가 먼저 변해야 하지? 나는 나이도 많고 부모인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나이가 많기 때문에, 당신이 부모이기 때문에 당신이 먼저 변해야 합니다. 진정한 어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압니다. 진정한 부모는 자녀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낮출 줄 압니다.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은 관계를 지키기 위해 먼저 양보할 줄 압니다. 당신이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존중받아야 해 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스스로 어른이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나이만 먹은 사람일 뿐입니다. 진정한 어른은 존중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어른은 존중받을 만한 행동을 합니다. 저는 오랜 세월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외로운 노년을 보내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분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들이 나를 찾지 않아요. 명절에도 안 와요. 전화도 잘 안 해요. 그런데 저는 그분들의 과거를 들어보면 원인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젊었을 때 자녀에게, 며느리와 사위에게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말을 끊임없이 했던 분들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딸은 원래 그래. 네가 맞춰. 우리 집안은 원래 이래. 네가 적응해. 그래도 부모인데 네가 이해해.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자녀들은 멀어지고 며느리와 사위는 등을 돌리고 결국 외로운 노년을 맞이한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선택해야 합니다. 당신은 지금 당장의 권위를 지킬 것입니까? 아니면 미래의 따뜻한 가족 관계를 만들 것입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변하지 않으면 당신은 반드시 외로운 노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혈연으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가족은 존중과 배려로 만들어집니다. 며느리와 사위는 당신의 자녀를 사랑해서 그 사랑 때문에 당신의 가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당신과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심으로 당신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당신이 그들을 진심으로 대할 때만 가능합니다. 당신이 그들을 단순히 며느리, 사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인격체로, 한 명의 소중한 가족으로 대할 때 그들도 당신을 진심으로 부모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께 구체적으로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과거에 당신이 했던 말을 돌아보십시오. 당신이 며느리나 사위에게 했던 말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아들, 딸은 원래 그래. 우리 집안은 원래 이래. 그래도 부모인데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둘째, 용기를 내서 사과하십시오. 당신이 잘못된 말을 했다는 것을 인정했다면 이제 사과해야 합니다. 전화를 하십시오. 직접 만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때 내가 한 말 생각해보니 잘못된 것 같다. 내 기분이 상했을 것 같아. 미안하다. 이 사과는 당신의 권위를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진정한 어른으로 만들어줍니다. 셋째, 앞으로는 다르게 말하십시오. 오늘부터는 당신의 말을 바꾸십시오. 명령하지 말고 질문하십시오. 강요하지 말고 제안하십시오. 권위를 내세우지 말고 먼저 양보하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변화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가족 관계를 연구하고 상담하면서 한 가지 분명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가족의 미래는 부모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가족은 더 가까워지거나 멀어질 것입니다.
당신이 오늘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며느리와 사위는 당신을 존경하거나 피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결국 당신의 노년으로 돌아옵니다. 당신이 지금 권위를 내세우고 강요하고 무시한다면 당신은 외로운 노년을 맞이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지금 존중하고 배려하고 먼저 양보한다면 당신은 따뜻한 가족에 둘러싸인 노년을 보낼 것입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자,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며느리나 사위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될 세 가지 말은 이것입니다. 첫째, 우리 아들, 딸은 원래 그래. 이 말은 자녀의 성장을 막고 며느리나 사위에게 평생의 짐을 지우는 말입니다. 둘째, 우리 집안은 원래 이래. 이 말은 상대방의 문화를 무시하고 당신의 방식만을 강요하는 말입니다. 셋째, 그래도 부모인데. 이 말은 권위로 존중을 강요하는 가장 파괴적인 말입니다. 이 세 가지 말을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자녀가 잘못했을 때 우리 아이가 그렇게 했구나. 내가 이야기해 볼게. 집안 방식이 다를 때 너희 집은 어떻게 했니? 우리 함께 방법을 찾아보자. 의견이 다를 때 내 말이 맞는 것 같다. 내가 생각이 짧았다. 이것이 진정으로 존경받는 부모가 하는 말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자녀는 이제 어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정을 꾸렸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역할은 이제 그들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며느리와 사위는 당신의 자녀가 선택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자녀가 그들을 사랑해서 평생을 함께하기로 결심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당신도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그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당신의 말을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당신의 태도를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권위를 내려놓으십시오. 강요를 멈추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그들을 대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당신은 진정으로 존경받는 부모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노년은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따뜻한 가족에 둘러싸여 행복한 노년을 보낼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무겁고 불편했을 수 있습니다. 혹시 당신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 건가? 아닙니다. 저는 당신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을 돕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당신이 외로운 노년을 보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이 자녀들과 며느리와 사위와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당신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그저 흘려들을 수도 있습니다. 에이, 나는 괜찮아. 우리 집은 다르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것도 바꾸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정으로 행복한 가족을 원한다면 오늘부터 당장 변화해야 합니다. 오늘 당신이 며느리나 사위에게 전화를 걸어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그동안 내가 말을 좀 함부로 했던 것 같다. 미안하다. 앞으로는 더 잘할게. 이 한마디가 당신의 가족을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신 후 댓글로 당신의 다짐을 남겨주십시오. 오늘부터 나는 이렇게 변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해 보십시오. 그 선언이 당신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가족은 당신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 말씀이 당신에게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